K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60%를 넘겼고 지난 대선 윤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3분의 1이 등을 돌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이재명 의원이 2위 박용진 의원을 전국적으로 20%포인트 이상 앞서 나갔지만 호남에선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한 질문에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에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선호도는 이준석 대표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의원을 앞섰습니다. 부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행 전세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 노선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에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KBC가 취임 3개월째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코로나 대응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60%를 넘겼고 코로나 대응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3개월째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60.2%,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5.7%로 집계돼 부정적인 평가가 24.5%포인트나 많았습니다. 특히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8%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응답층 가운데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선 지지층의 약 32.1%가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령층과 지역에 따른 차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50대 이하 연령층에선 부정률이 대체로 60%를 넘기며 압도적이었고 70대 이상 연령층에선 반대로 잘한다는 답변이 잘못한다보다 14.9%포인트 높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충청과 호남, 부울경에서는 잘못한다가, 대구와 경북에서는 잘한다가 더 높았습니다. 다만 강원, 제주에서는 두 응답의 격차가 1.1%포인트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역시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잘못한다는 응답이 56.1%로 잘한다는 응답 37.7%에 비해 18.4%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특히 매우 잘못한다는 응답은 41.4%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ARS를 통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 4.6%,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주자의 적합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2위 박용진 의원을 20%포인트 이상 앞서 나가는 가운데 호남에선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어서 이영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38.6%를 기록해 2위 박용진 의원 15.6%에 오차범위 바뀐 23%포인트 앞섰습니다. 그 뒤로 박주민 의원이 8.8%, 김민석 의원 4.0%, 서른 의원 2.9%, 강훈식 의원 1.6%, 강병원 의원 1.3%로 조사됐습니다. 없음 모름으로 답한 부동층은 27.2%였습니다. 호남 지역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28.2%로 여전히 앞서 나갔지만 전국적 지지율에 비해 10.4%포인트 줄었고 박주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각각 18.8%, 17.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서른 의원 4.5%, 강병원 의원 2.1%, 김민석 의원 1.0%, 강훈식 의원 0.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대부분 계층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고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에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강원,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ARS를 통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 4.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와 함께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이 정치 공작이었다는 의견과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팽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어떤 견해에 공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특정 세력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는 답변이 45.2%, 의혹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43.6%였습니다. 두 응답의 격차는 1.6%포인트로 찬반이 팽팽한 모양새입니다. 성별로 보면 30대 이하 남성의 경우 정치 공작이라는 응답이 60%대를 기록한 반면 30대 이하 여성층에서는 정당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 22.9%, 안철수 의원 20.4%, 나경원 의원 12%, 김기원 의원 5.9%, 권성동 원내대표 4%를 기록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34.8%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20대 이하 남성층에서 47%의 지지를 얻는 등 50대 이하 남성층에서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ARS를 통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 4.6%,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새벽 시간 광주 도심 도로에서 차량 충돌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이 숨졌는데 그중 19살 고교생도 있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새벽 시간, 흰색 승용차가 주유소를 나와 조심스럽게 도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던 검정색 승합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자 100m 가까이 날아갑니다. 소리 들려가지고 나오니까 사고가 나이 나더라고요. 저 차량 봤는데 이쪽은 불이 있었는데 이건 그만해.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도로에서 검정색 승합차와 흰색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의 파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직진하던 SUV 차량이 주유소에서 나오는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9살 고교생과 21살 남녀 등 3명이 숨졌고 승합차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는 운전면허를 가진 숨진 고교생이 렌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렌트카를 쓰고 렌트카 면허를 있어요. 충전을 하러 왔다가 충전 영업이 안 하니까 여기를 안 들어오고 도로에 서 있다가 다른 데를 가려다가 중간에 안 된다.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행 전세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 노선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탑승객들은 들뜬 표정이었고 항공사 직원들과 공항 직원들은 손님 맞이에 분주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 내리는 무안국제공항, 청사 내부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행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옷차림은 가벼웠고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좀 많이 설레고 그리고 좀 가서 좀 오랜만에 해외를 가는 거라서 가서 뭘 해야 될지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단 실감이 안 났고요.
근데 이게 막상 공항 오니까 실감 나면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재밌게 놀고 싶네요.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 이륙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합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탑승 수속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발권 창구는 붐볐고 항공사 직원들은 간만에 손님 맞이로 분주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 국제선이 2년 3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2년 넘게 이렇게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좀 설레기도 하고 그냥 빨리 그냥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무안국제공항에서는 베트남행 전세기에 이어 오는 20일 베트남 다낭행 정규 노선이 취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전 19개 국제선이 취항했던 무안국제공항. 전남도는 국제선 확충에 힘써 무안국제공항 정상화를 앞당길 방침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이 광주를 찾아 이재명 의원에게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의 연속된 선거에서 실패한 패전 장수가 다시 전쟁의 지휘권을 잡겠다고 명분을 쌓아가고 찾아가는 과정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구청장 등을 연이어 만나며 광주에서부터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양자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선출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선출을 보류해야 한다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총선 전초전으로 불린 서구을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 이남재 전 광주광역시 정무수석 등 4명이 응모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째 4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800명, 전남에서 850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1,65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계적 패스트푸드 기업이 보석 녹돈을 사용한 버거를 출시해 관심입니다. 최근 전남의 우수한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들이 유명 대기업 제품으로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농가 소득은 물론 지역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보석 녹차. 이 녹차를 사료로 먹인 돼지고기를 넣은 보석 녹돈 버거가 출시됐습니다. 보성 한국차문화공원에서 개최된 페스티벌에서 보성군과 한국 맥도날드는 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농가의 활력을 불러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취지로 이 한국의 맛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매출 증대와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벌고 그랬으면 쓰겠다. 그런 욕심으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CF를 찍었습니다. 앞서 광양식 불고기 패티를 넣은 불고기 버거, 보성 홍차를 이용한 아이스티 제품 등 전남의 특산품을 이용한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농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판매량 증가뿐 아니라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가 그리고 기업이 상생하면서 서로의 발전을 돕는 모범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품 다각화가 필요한 농가와 건강한 식품 이미지를 얻으려는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특산품 마케팅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사실상 폐쇄가 결정된 지산 IC 사업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최근 기획조정실 산하 평가 담당관실에 지산 IC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민선 8기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산 IC 개통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낸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해보라는 취지인데 7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터라 조사 결과에 따라 혈세 낭비와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책임론 등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여수시가 갑질 공무원에 대해 단순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 초 계약직 부하 여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따돌림, 차별을 일삼은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가 아닌 경고에 그치면서 무관용 원칙을 어기고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있는 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 사실상 상향 인사 조치되면서 인사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남대학교가 국가 서비스 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 대학 AI 특성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시상제에서 AI 융합 혁신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AI 대중화 교육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학 AI 특성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 연속 국가 서비스 대상을 수상한 호남대는 지난 2019년 총장 직속으로 AI 중심대학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AI 융합 캠퍼스를 구축하는 등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옥수수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여수에 이어 보성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보성군은 지난 8일 회천면 군농리 옥수수 재배 농가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 성충이 발견됨에 따라 예찰과 방제 지도에 나섰으며 앞서 재배 면적이 233헥타르에 달하는 여수의 돌산읍과 화양면 등의 옥수수 재배 단지에서도 같은 성충이 발견됐습니다.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열대 거세미 나방은 주로 옥수수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약 44일의 발육 기간 중 유충 시기에 피해를 주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5.18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20대 대선 출마자들에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공법 3단체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를 열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이에 대한 실천을 주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공법 3단체 등은 5.18 정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초복을 앞두고 광주은행이 지역 노인들을 위한 건강식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주은행 임직원 30여 명은 오늘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을 찾아 전복 삼계탕 200인분을 대접하고 떡 등 건강 간식과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방역으로 중단했던 봉사활동을 재개한 광주은행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오늘 상생발전 실무위원회를 열어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안건을 사전 조율했습니다. 시도는 기회조정실장 주재로 실무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16건의 신규 협력 과제 등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